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2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토익 자료실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스로 풀어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채점과 리뷰를 진행을 하신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Part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진을 보니까요. 우선 이 사진은 사람이 찍혀 있고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진 유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두드러지는 모습은 자동차 바퀴 쪽에 공구를 이렇게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확인해 볼 텐데 항상 강세에 집중하면서 청취해 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볼게요.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네, 여러분, a man is 이하의 getting into a vehicle 이라고 했는데 파트 1에서는 동사가 항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get into라는 요 동사는요, 들어가다 혹은 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따라서 남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남자는 차에 타고 있는 차에 들어가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동작을 묘사하는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B번 갈게요. A tire has been removed. A tire has been removed. 자, has been removed. 우리 완료라는 시제는 part 1에서 항상 상태를 묘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tire removed라는 명사와 동사를 점검해 본다면 타이어가 제거되었다. 즉, 타이어가 떼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타이어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removed, 제거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기 B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보기 C로 넘어갈게요. A tool is being used. 자, 동사구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tool is being used. A tool is being used. 자, being의 강세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이 비빙 PP는요. Part 1에서 주어 자리에 지금처럼 사물이 위치하기는 하지만 이 사물이 어찌 되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사물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도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즉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그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진을 보니까요. 남자의 손에 도구, 전동 공구로 보여지는 tool, 도구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럼 D번 마저 들어볼까요? A man is screwing on a lid.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A man is screwing on a lid. 네, a man is screwing on a lid. 자, 여러분, screw라는 동사는요, 흔히 두 가지 의미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screw라는 표현은요, 나사를 고정시키다의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뚜껑 등을 돌려서 조이다, 끼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이 lead는 이제 뚜껑을 뜻하므로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조이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뚜껑을 돌려 잠그는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lead에 해당이 되는 사물 역시 사진에선 확인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남자의 동작을 볼트를 조이고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screw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게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A man is screwing a bolt 또는 some bolts into a tire 이렇게 묘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볼트를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적절히 묘사했다면 가능했겠죠. 하지만 뚜껑을 조이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정답을 다시 선택해 본다면 C로 확실히 마킹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사진은요. 우선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진 유형입니다. 이런 사진에서는 사람을 묘사한다거나 혹은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A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in a pile. 네, some bricks have been placed.
자, 우리 완료라는 시제는 앞서 상태를 묘사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벽돌들이 놓여있는 상태를 묘사했는데 문장 끝에 뭐가 붙어 있었죠? 그래요. in a pile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고요. 자, placed in a pile 이라 하면 벽돌들이 한 무더기로 놓여있는, 즉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진에서는요. 벽돌들이 무더기로, 더미로 쌓여있는 상태의 모습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죠. 따라서 알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B번 들어볼게요. Some benches are facing the path. 자, 다시 한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을 한번 노려 들어보세요. Some benches are facing the path. 네, Part 1에서는요, 항상 명사와 동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benches, facing, path. 이렇게 강세를 잘 노려듣는다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죠. 자, 우선 사진에 긴 의자로 보이는 benches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face란 동사는 어디로 향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긴 의자들이 자, path, 길을 향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우리가 앉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벤치의 앞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벤치의 앞쪽이 벤치에 얼굴이 있다면 바로 이 앞쪽이 길을 향해 놓여 있는 상태임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고요. 자, 우리 사물 주어 뒤에 이렇게 진행 시제가 따라 나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Part 1에서는요. 이렇게 사물 주어 뒤에 진행 시제가 따라 나올 경우에는 항상 사물이 어떤 상태이다, 상태를 묘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ace라는 표현은요, 흔히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다 혹은 어디를 마주하다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어 자리에 사람도 위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C로 넘어가 볼게요. A fence is surrounding a park. A fence. 자, 사진의 fence, 울타리가 확인이 되지는 않아요. 자, 우리 동사구 자리에 is surrounding이 등장했죠. surround,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의미로 자, 울타리가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답이 될 수 없겠죠. 보기 D번 들어볼게요. A tree is being removed. 네, a tree is being removed. 자, 동사구 강세 바로 being에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무 한 그루가 제거되어지고 있다. 자,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D가 정답이 되려면요. 사진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제거하고 있는, 뽑고 있는 그런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진은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알 수 없는 동작을 묘사하는 D번은 오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이제 보기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항상 마무리는 모든 문장들을 최소 한 2-3번 정도는 소리내어 따라 읽기, 쉐도잉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파트인 Part 2에서는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질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우리말로 간추려 되뇌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빈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볼까요? Who should I contact about my missing luggage? Who should I contact about my missing luggage?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포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Who should I contact about my missing baggage, luggage? 여러분 우리 질문 앞에 who라는 의문사가 있었는데 의문사 하나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정확하게 끝까지 듣고 정확한 문맥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who 의문문입니다. 즉 사람을 묻는 의문사 who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사람을 들을 기대를 하고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who라고 질문했을 때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부서명으로도 답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만 하겠죠. 자, 더불어 질문 끝에 missing luggage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실 수화물 관련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자,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A번 한번 들어보실게요. Try the customer service hotline. try. 자, 한번
시도해보세요. 즉 연락을 해보세요. 어디로요? The Customer Service Hotline. 고객 서비스 핫라인에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서비스 핫라인에서는 이 분실된 수화물과 관련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객 서비스 부서는 이런 고객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객 서비스 핫라인에 연락하세요. 라는 고객 서비스는 부서를 언급하는 A번 어떠세요?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속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 B번 한번 들어볼게요. In the third baggage claim area. 네, 여러분, in the third baggage claim area. 세 번째 짐 찾는 곳 구역에서라고 했는데 보기 B번은 장소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답변이 되겠죠. 아마도 질문 속에 luggage, baggage, 그러니까 유사 표현이기 때문에 혼동어휘를 사용하는 함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C로 넘어갈까요? I need one briefcase. I need one briefcase. 저에게는 하나의 서류 가방이 필요해요. 역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오답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질문 속 luggage에서 연상 가능한 briefcase를 넣어놓은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요. 바로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When is Ryan coming back from his holiday? When is Ryan coming back from his holiday? 네, 질문 앞부분에요. When is Ryan coming back? 자, when 이라는 일단 시점을 묻는 의문사 when 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when is Ryan coming back? 에서 이때 시제를 좀 확인해 본다면 우리 part에서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이 됨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의문사 when과 함께 쓰이는 진행 시제는요. 미래 시제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언제 돌아올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주어로 Ryan이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Ryan이란 이름은 그래도 흔한 영어 이름이지만 Part 2에서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토익엔 전 세계적인 이름이 등장을 해요. 따라서 이름을 기억하기 좀 부담이 된다 싶다면 Part 2에서는 이름은 그냥 땡땡으로 되뇌 가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어가 특정 인물이었음은 기억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요? 답변에서 he, him, his가 등장할 경우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사람이 바로 질문 속 Ryan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Ryan이 휴가에서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묻는 when 의문문의 가능한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점으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I haven't asked him. I haven't asked him과 같은 답변이 나와도 망설임 없이 바로 마킹 하실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이때 him이라는 이 대명사는 질문 속 특정 인물 바로 Ryan을 뜻하는 거죠. 그럼 그에게 이야기 해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는 Ryan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따라서 이 안에 숨은 진짜 의도는 전 그가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Part 2에서 모르겠어요라는 모호한 응답은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B번 들어볼게요. He did a great job. He did a great job. 그는 정말 잘했어요. 자, 칭찬을 하는 듯한데 물론 Ryan을 지칭하는 he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did a great job이라는 내용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묻는 질문의 내용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B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보기 C로 넘어갈게요. It might be in the back. It might be in the back. 그것은 질문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it might be in the back 뒤쪽에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 질문 역시 이 답변 역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어울릴 수 없는 엉뚱한 응답이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in the back 이라는 이 부분을 듣고 쌤 저는요 질문 속에 when이 마치 where 이라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로 들렸어요 라고 한다면요. 일단 when하고 where 이란 두 의문사는 발음이 쉽게 혼동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when이라는 의문사는요. 콧소리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when is Ryan? When is Ryan? 이렇게 콧소리가 들어있는 반면에 만약에 장소를 묻는 의문사가 등장한다면요. 이 경우에는 자 물론 where 또는 where
나라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art 사운드가 굴려지거나 혹은 흩날려지거나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질문 안에서 이 의문사를 발음할 경우에는요. 이 뒤에 붙어 있는 R 사운드를 발음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왜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when versus where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콧소리가 있냐 없냐를 놓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장소 표현을 함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꽤나 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좀 지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뒤에 coming back이란 동사도 있었기 때문에 come back, 돌아오다 라는 표현과 잘 어울릴 만한 의문사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 when, 시점을 묻는 의문사 when에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발음으로 구분이 좀 어려웠어요 하신다면 그 주변에 놓이는 다른 어휘, 표현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의미로 유추해서 접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meeting on this Friday or next Monday? 네, 여러분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선택권이 제시되는 선택 의문문이었는데요. 보통 펄트에서는 질문의 앞이 중요하다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앞을 들으면 질문의 유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선택 의문문의 경우 보시다시피 끝까지 들었을 때 질문의 마지막 형태를 통해서 선택 의문문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or 앞뒤에 제시된 선택권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meeting on this Friday or next Monday? 네, 바로 this Friday or next Monday. 시점을 두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중에 언제로 잡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를 선호하는지 선택하는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볼까요? A번부터. It's about the quarterly revenues. It's about the quarterly revenues. 여러분, 이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잖아요. 시점을 두고요.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그것은 분기별 수익에 관한 거예요. 라는 말로 마치 회의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논의 주제, 안건을 이야기하는 듯한 A번은 질문의 내용과 무관한 오답이 되겠죠. 아마 미팅 때문에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끄집어낸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번 볼까요? The large meeting room. The large meeting room, 대형 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장소로 답을 하고 있는 이 응답 역시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C가 정답일 가능성이 커요. Can we meet even earlier? Can we meet even earlier? 더 일찍 만날 수 있나요? 하고 되묻고 있거든요. 자, 우선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서 다시 질문을 한다.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는 흔히 역질문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관련해서 되물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시된 이 options,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가운데 그 날짜, 그 요일 말고 조금 더 이른 때에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하자면 둘 다 선택하지 않는 응답, 다른 일자를, 그죠? 다른 요일을 원하는 제3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응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figured out how much the new machine will cost? Have you figured out how much the new machine will cost? 네, Have you figured out으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 이었는데 중간에 의문사가 끼어 있었죠. How much the new machine will cost? 네, 우리 빈칸에 how much 그리고 cost가 들어 있었는데요. 흔히 비용, 가격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기기가 얼마의 금액이 들지 알아보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질문을 우리는 흔히 간접 의문문 혹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일반 의문문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의 형태는 일반 의문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how much로 묻는, 즉 비용에 대해 묻는 의문사 의문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새 기계가 얼마일지 혹시
알아봤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한 응답으로는 우선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응답은요. 가격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A번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No, it arrived last week. 자, no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Have you figured out?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뒤에 It arrived last week. 네, it arrived last week. 그것은 지난주에 도착했어요 라고 하고 있으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좀 무관한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yes or no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B번 볼게요. We're still looking into that. 네, we are still looking into that. 우린 여전히 그것에 대해 조사 중이에요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의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답변 안에 숨은 화자의 진짜 의도는요. 현재로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번도 마찬가지 모르겠어요. 모호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C 확인하고 올게요. From 2 to 3 weeks. 네, from 2 to 3 weeks. 2주에서 3주 정도요. 라는 것은 이제 기간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묻는 정보하고는 무관함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요, 이제 B번이 선택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이렇게 Part 2에서는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모호한 응답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우회적으로 모르겠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답변들에 특별히 대비를 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ny place to put my jacket? Is there any place to put my jacket? 네, 자, is there any place to put my jacket? 항상 끝까지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우선 이 질문의 의도는요. place, 장소가 있나요? 인데 무엇을 위한 장소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put my jacket, 즉 제 자켓을 둘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있다면 yes, 없다면 no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어디에 자켓을 두면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장소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죠.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We have a closet in the entrance hallway. 네, we have a closet in the entrance hallway. 자, 입구 복도 쪽에 저희 클로젯이 하나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자, 입구 복도 쪽 옷장이 있다라는 말은 즉 그 옷장에다가 자켓을 두시면 돼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옷장은 옷을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요.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앞에 ye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이죠. 자, B번 볼까요? The weather is cold outside. The weather is cold outside. 밖이 추워요. 자,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의 내용과 무관하죠. 오답으로 적절히 소거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C 들어볼게요. I bought it at the store near my place. 자,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소지는 I bought it at the store near my place. 질문 속에 place를 끄집어낸 함정인데요. 물론 선택지 C의 my place는 이제 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집 근처 상점에서 그것을 구매했어요. 샀어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자켓을 둘 만한 장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무관하게 집 근처 상점에서 샀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게 자켓을 둘 수 있는 곳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따라서 C는 내용이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 됩니다. 그냥 이 부분 at the store near in my place만 듣고 장소네? 하고 연결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put my jacket, 자켓을 둘 수 있는 곳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A번으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또 마찬가지 항상 쉐도잉으로 최종 마무리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직청직해 훈련을 위해서는요. 한 번에 귀로 듣는 문장의 길이가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파트 2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파트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키밍을 내가 제대로 했나 하는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8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화자들은 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누가 단서를 언급할 것인가? 는 무의미하죠. 자, A번은요. 회의 일정. B번은요. 공사 계획. C는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A번과 C에서 schedule and timeline은 유사어휘, 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되겠죠. 회의 일정인지 프로젝트 일정인지 그리고 D번에서는 비행기 예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회사에 관해 무엇을 언급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종종 문제 속에 mention 또는 say라는 동사와 함께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언급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급 문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유형이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선택지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서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담을 제가 덜어드릴게요. 언급 문제의 단서는요. 지문에서 단 한 가지만 언급이 됩니다. 여러 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오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1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듣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화자를 지목했기 때문에 여자가 단서를 언급할 겁니다. 이제 선택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속에 이 company of the라는 관사는요. 화자가 속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회사에 관해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A번은 이 회사는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B번은요. 해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확장이라고 하면 종종 토익에서는 새로운 사무실을 즉 지점을 어느 지역에다 열기로 했어요 라든지 혹은 공장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든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 C의 경우 조항들을 협상을 하기로 동의를 했다. 자, D번에서는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10번 문제.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라 말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우선 단서는 남자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화자, 이 성별 뒤에 이렇게 say나 mention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화자 예측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럼 남자의 말에서 제가 할게요 하는 표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A번은요. 항공사에 연락을 한다. B번 티켓을 구매한다. C. 식사를 한다. D. 회의를 마련한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한번 곱씹어 정리해보죠.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요.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토대로 우리는 뭔가 회사 생활 관련 비즈니스적인 대화가 오고 가겠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여자의 말에서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정보를 언급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묻는 이렇게 3문제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Landon, have you looked into flights for our business trip yet? Have you looked into flights for our business trip yet?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Have you looked into flights? 라고 했죠. 자, 우리 앞서 Part 2에서도 나온 표현이에요. Look into 라고 하면 뭔가를 조사하다, 알아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비즈니스 트립, 출장을 위한 비행기를 좀 알아보셨나요? 라고 질문했고요. I was just doing that. 지금 막 하고 있었어요. Do you mind a layover? 네, layover, 즉 경유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로 비행기를 지금 예약을 하려는 그런 상황의 대화 지문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화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출장을 위한 비행기 예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서 9번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켜 두셔야 되겠죠. 여자의 말에서요, the company, 회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epends on how long it is. I don't want to travel for more than 10 hours. In that case, I'll look for a direct flight. The company is paying for both the flight and accommodations, so don't forget to put it on the company card. The company is paying for both the flight and accommodations. 네, 이 부분이네요. The company is 무엇을 할 거다라고 했죠? Paying for, 지불을 할 겁니다. Both the flight and accommodations. 즉, 비행기 표하고요. 그리고 accommodations는 뭐겠어요? 그렇죠. 숙박에 드는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을 할 거예요.
so don't forget to put it on the company card. 네, 그러니까 그거 회사 카드로 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사 카드로 결제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답 선택해보죠. 여자가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보는요, 단 한 가지예요. 회사에서 출장에 드는 이 경비를 지불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flight and accommodation, 비용을 낼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지에서는 그냥 비용을 지불할 거다 라는 expenses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뿐이죠. 자, 나머지 선택지들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하나도 연결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선택지에다가 이렇게 분산시켜 두는 것은 사실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이제 남자의 말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 하는지 들어볼까요? Also, I'd like to arrive in Vienna on Tuesday morning so we can have a lunch meeting. Okay, I'll just go ahead and book the best option now. Okay, I'll just go ahead and book the best option now. 자, 여자의 말에 이어서 I'll just go ahead. 제가 가서 무엇을 할게요 라고 했죠? Book the best option now.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택권을 예약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비행기 예약하는 상황의 그런 대화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번으로 가볼까요? 남자는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죠. 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 남자가 할 행동은요. Book the best option, 즉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비행기 시간대를 찾아서 예약을 할 겁니다. 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겠죠. 정답 선택해 볼까요? 바로 네, purchase a ticket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flight ticket, 비행기를 위한 그 비행기 표를 구매한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질문 11번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요점은요. 남자가 할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남자가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자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서는 소책자를 봄으로써, B번에서는 판매 직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 C는요, 방송을 들음으로써, D번은 온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읽음으로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행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죠. 자, 남자는요,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말에서 또 단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여자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노려드릴 키워드는요. 이 on weekends라는 표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주말에라고 한다면은 흔히 우리 토일을 주말이라고 하니까요. Saturday and Sundays 이렇게도 바꾸어서 표현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은 영화를 본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화라는 이 표현 물론 movies라고도 있겠지만 우리 films라고 할 때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film 아니고요. films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B번은요.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C는 고객과 만난다. D번은 자, 영화, 극장에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와 D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ilm하고 movie는 동의어잖아요. 둘 다 영화랑 관련된 건데 A는 영화를 보는 거고요. D번은 극장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요 인용어구, 따옴표 안에 있는 인용어구를 좀 볼게요. 자, those televisions, 그 텔레비전들은요, are going fast. 자, 이 going fast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 go fast라는 표현을 상점에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제품이 going fast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품이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다. 즉, 제품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상점이라면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들이 빠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재고가 소진이 아주 빨리 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재고가 왜 빨리 소진이 되는 걸까요? 빨리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가 점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저희 재고가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going fast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인기가 많으니까 서둘러서 구매하세요.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going fast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쌤 저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용어구 주변, 특히 인용어구 기준 앞, 뒤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택지 부담스럽네요. 자, 미리 반드시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1번에서는요. 요 that 이하를 확인해 볼까요? 자, item, 물건이요. 혹은 제품이 needs to be restocked. 제품의 재고가 다시 채워져야만 할 필요가 있다. 재고가 다시 채워져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자, 보기 B번에서는요. 역시 깁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볼까요? 새로운 모델이 곧 구매 가능한 혹은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신제품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인용어구 기준 앞 또는 뒤에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자, 선택지 C의 경우는요. 제품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일단 선택지 C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going fast라는 의미를 알고 계셨다면요. 자, D번의 경우는요. emphasize,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sales strategy, 그러니까 판매 전략의 성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 D가 정답이 되려면 인용어구 주변에 이런 판매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전략이 좋아서 이렇게 빠르게 제품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앞뒤 문맥을 놓고 이제 논리적 판단을 해주셔야만 해요.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선택지 단어들로 봤을 때 뭔가 상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일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할인 행사에 대해서 남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고객의 신분일 것 같은데요. 자, 주말에 남자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매 주말마다. 그리고 마지막 의도 파악 문제에서 자, 여자가 말하길 그 텔레비전은 빨리 소진되고 있어요 라는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초반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Hi, I'm calling because I heard on the radio that you were having a sale on televisions. 네, 여기서 바로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빈칸 들어볼게요. Calling because I heard on the radio that you were having a sale on televisions. 네, 여기서 I heard on the radio that you were having a sale on televisions. 자, 제가 텔레비전에서 할인 행사를 당신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할인 행사에 대해서 화자는 라디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거니까요. 정답은요. radio라는 표현과 매칭이 되는 단어를 빠르게 스캐닝 하셔야 돼요. 선택지 가운데 바로 방송을 들음으로써 broadcast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 들어볼까요? Is that still going on? Yes, it's going on until New Year's Day. All our televisions are 20% off. 네, 자, 우리의 시선은 이제 12번으로 가 있어야만 하고요. 이 문제 남자가 단서 언급하는 문제잖아요. 자, on weekends, 주말마다 남자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들어볼게요. Do you still have televisions that are 65 inches or wider? I'd like to screen some movies at home with my friends on weekends.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남자의 말에 I'd like to screen some movies at home with my friends on weekends. I'd like to screen some movies at home. 네, I'd like to 동사가 뭐였어요? screen이었어요. screen some movies. screen이라는 동사는요. 상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친구들과 주말마다 집에서 영화를 좀 상영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남자가 좀 넓은 그런 큰 규모의 사이즈의 TV를 문의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정답 선택해 볼까요? 남자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함정은요. 여기 movies만 듣고 혹시라도 D번을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집에서 지금 TV를 구매하려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이제 여자가 턴을 받으면 여자의 말에서 이 말이 왜 나오는 것일까? 자, 앞뒤 문맥을 놓고 잘 판단해 주셔야만 해요. 가볼게요. Let me check the inventory. Yes, we do. But those televisions are going fast.
If you want one, you should head to the store now. 네, 앞뒤 충분한 단서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Let me check the inventory. 자, let me check the inventory. inventory, 재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es, we do. 네, 말씀하신 그 텔레비전 we do. 재고 있는데요. But those televisions are going fast. 네, 자, 인용어고 앞에 이 but이라는 요 연결사가 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네, 재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but이 이어졌다면 but 이하에는 반전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반전의 내용인 즉슨 재고가 있기는 한데요. 그 텔레비전들은 지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네요. 이거예요. If you want one, If you want one, 만약에 이 텔레비전을 원하신다면요. you should head to the store now. 네, you should 하고 제안하기를 head to the store now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점으로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뒤 문맥을 놓고 판단해 보았을 때 여자는요. 이 말을 왜 하고 있었던 거겠어요? 재고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빨리 소진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상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빨리 상점에 가서 언제 품절이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서둘러서 구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선택지 정답을 선택해 볼게요.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의도에서 인용어구를 언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C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 이해 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뒤 문맥을 놓고 직접적인 단서가 되는 앞뒤 내용을 놓고 판단을 한다면 다행히도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오답을 이렇게 지워나간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침착하게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도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항상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파트 4로 가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